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총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TV, 또 카카오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1부에 이어서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이슈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역시나 매일매일 정치 테마주들은 뜨겁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뭐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잖아요. 네. 이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슈 몰이에 또 그 주식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유승민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승민이 그 야권 대선 주자 중에는 이제 한 2위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지금 대신정보통신이 가장 대표적이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인데 네. 이미 올라올 때 알게 모르게 미리 다 만들어놨었죠. 자리를 이렇게 미리 윗골이 계속 맞으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물량 계속 뺏어갖고 이 패턴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주에 많이 나오는데요.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물량 소화를 계속 하죠. 그럼 이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여기서 다 팔게 돼요. 이게 계속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줬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며칠을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갈 것처럼 했다가 윗골이 맞고 음봉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상한가 갔죠. 갑작스럽게 일단 대신정보통신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이 패턴 조금 보실 필요 있고요. 물론 다이나믹하긴 하겠죠. 이걸 잡으면 다이나믹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고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영역이라서 좀 추천은 안 드리고요. 일단 3일기업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승민 관련주로 또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 비슷한 패턴이죠.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3일기업공사하고 대신정보통신은 좀 약간 같은 세력이 만드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 비슷하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놓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상한가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륙제관 부탄가스 만드는 회사죠. 예전에 여름 수혜주로 조금 올라오고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쉬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유승민 관련주로 올랐는데요. 이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보시면은 윗골이 맞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쏟으면서 약간 올라가니까 기회다. 이거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이런 거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던질 물량이 없지만 이런 대륙제관이나 이런 거는 그 전부터 좀 외국인 기관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어떤 그런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게 이제 위로 뽑으니까 그냥 물량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잡으면 좀 약간 고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이죠. 그냥 모양의 패턴만 보면 추가로 갈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또 더 올라간다 하면 또 쏟겠죠. 물량 이제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쏟은 건데 판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판 사람의 마음. 매도를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종목이 올라가면 마음 아프죠. 예, 외국인 기관은 올라가는 걸 쏟았죠. 그럼 다시 그 자리에 또 오면 또 쏟겠죠. 예, 올라가지 않게. 예,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점이다 생각해서 쏟은 거니까 이거는 좀 고생할 수 있다. 예, 지금 유승민 관련주를 보면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수익이 났을 거고 지금 따라가면 다이나믹하지만 크게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이고 이제 또 묶인다고 하면 좀 고생할 수 있지만 유승민 지금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지금 이제 터지고 있잖아요. 네. 남은 사람이 있죠. 남은 사람. 예, 시장에 항상 그 대선
그런 어떤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안철수, 안철수가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지금 남은 어떤 그런 이슈로 살아 있는데 관련 종목이 있죠. 까뮤 ENC. 차라리 그냥 이런 거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좀 마음 편하죠. 오히려요? 네. 터지기 전에. 순위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인물의 테마주를 공략하는 것보다 그냥 아직 안 오른 쪽을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대통령 선거에 안철수보다 유명하진 않죠. 좀 신선해서 네.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올라왔는데 까미 ENC 같은 경우는 좀 앞전에 이렇게 손을 탔죠. 그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뭐 이 고점을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관심이 없고 약간 이제 소외돼 있죠. 그냥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금 막 올라가는 어떤 종목들의 어떤 관련된 인맥주보다 차라리 쉬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좀 안전하죠. 까미 ENC를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안랩. 안랩도 한번 보면 안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죽어 있는데 안랩은 좀 사실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빵이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슈팅이 걸리고 나서 내려와서 반등 주고 다시 눌러놨는데 재료가 아직 살아있죠. 안철수도 이제 국민의힘, 뭐 국민의당,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름을 뭐 어떻게 하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합당을 하려고 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경선엔 참여하겠죠. 경선에만 나왔을 때도 이제 그 경선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의 어떤 식상한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신정보통신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뭐 큰 수익을 안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신정보통신을 따라가고 뭐 그런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 이 안랩이나 뭐 다물멀티미디어가 약간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안철수 관련주인데 얘네들은 이제 서울시장 이런 거 할 때 크게 손을 타지 않았고 이렇게 물린 게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대선주 할 때는 또 다물멀티미디어가 좀 올라갈 때 좀 또 세게 올라가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잊혀져 가긴 하는데 뭐 이낙연 관련주도 있죠. 이낙연 관련주 서원.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자리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앞전에 크게 이렇게 뭐 그때는 대선 뭐 1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이재명에 좀 밀리고 했는데 막상 판을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낙연 관련주도 좀 주목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리고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내릴 수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잡아줬죠. 잡아줬으니까 약간 대선 관련주 인맥주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안철수 관련주를 하자, 이낙연 관련주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나와 있는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하지 말자 더 이상 그거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재형 관련주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정세균 관련주 이런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아직까지 그 순환매를 타지 않은 다른 어떤 인물을 조금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냥 방식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안철수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낙연이라든지 근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 맨날 질문 잘하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 뭐 어떤 거가 더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더 나아 보여요. 서원. 그냥 이낙연 관련주가 오히려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은 다 빠졌고 다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경선 시작하고 또 분위기 만들고 이낙연이 그때 제대로 한번 헛발질하는 바람에 그 박근혜의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소통 없이 시장에 갑자기 내놓는 바람에 거기서 완전 그냥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 좀 잘못돼 있는데 일단 막상 이제 대선 시작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제 그 여당에서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여당에서 실질적인 입지는 이낙연 그 분이 훨씬 더 이재명보다는 좀 많이 이제 잡고 있죠. 당 자체를. 그래서 경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경선은 어쨌든 당 내에서 이제 뽑는 거고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선에 대한 이재명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죠. 이재명은 이제 예전에 그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어떤 예전에 경선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본인도 얘기했죠. 내가 너무 건방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고 아직까지 당내에서 그렇게 입지가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런 경기도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어떤 그런 추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국민들한테는 신망이 좀 있지만 사실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상 경선이 시작될 때
그런 어떤 부분에 뭐 대통령이 될 때는 뭐 이재명이 좀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이낙연이 더 지지율이 높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의 뉘앙스가 나오면서 이 준비해놨던 종목들이 어떤 그런 그 이슈 하나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좀 차라리 그냥 조금 멀리서 그냥 아직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형태의 종목을 조금 보자.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가 이제 있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서원, 뭐 국영 GNM도 있죠. 중간에 이제 국영 GNM이 다른 사람으로 좀 약간 바뀌긴 했었는데 국영 GNM도 앞전에 오를 때 이 이낙연 관련해서 이제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일단은 남선알미늄이 또 이제 예전에 대장으로 잠깐 움직인 적이 있는데 얘는 그 서원보다 약간 추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죠. 서원은 여기 거래량도 있고 그런데 약간 남선알미늄은 그냥 내려오다 멈추고 옆으로 기기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붙거나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월드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월드라는 종목은 이것도 예전에 좀 세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만들어가고는 있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낙연 관련주로 이만큼을 만들어놨나? 그리고 나서 지금 밑으로 다시 빼는 건가? 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잡아줄 확률이 많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토스 관련주더라고요. 토스 관련주. 그 토스 있죠. 그 뱅킹. 네. 예, 그 토스 관련주로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토스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 건지 이낙연 뭐 그런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걸 빌미로 사용을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이월드하고 서원 이 두 종목이 조금 약간 이낙연 관련주로 약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치 테마주에서 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광석 전문가가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보다 소외돼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서원과 이월드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관심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유망한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신광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을 겨냥해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대북 관련주들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쪽 섹터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죠. 그때 김정은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대화와 뭐 전쟁을 둘 다 열어놓은 양 포지션이죠. 네. 양 포지션. 양쪽 포지션에 다 걸쳐놨죠. 근데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준비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 아전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 논의 물대기. 그냥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에서 그냥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갖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는데 이 대북하고 어떤 전쟁 관련주는 그냥 계속 순환하죠. 그냥 돌고 돌죠. 그냥 이 대북 관련주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급락 터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해서 급등했다가 뭐 그게 아니다 이래서 또 급락하고 또 다시 그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어떤 소식이 생뚱맞게 확 나와요. 또 갑자기 뭐가 좋아졌다라는 게 그러면서 또 다시 급등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당장 하루 이틀은 좀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뭐 내려오는 칼날을 뭐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 매매를 하실 때 북한 이슈는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급등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비중으로 하면 약간 멘탈이 좀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거 죽지 않았다. 데아티아이 네, 데아티아이, 아난티, 데아티아이 이런 거 지금 꺾였죠. 꺾여 보이지만 앞전에도 이런 폭락 나오죠. 이렇게 폭락 나와도 또다시 살죠. 이렇게 살아 올라가는 것처럼 이거 뭐 폭락 나와도 또다시 이제 살아갈 거예요. 이게 이슈가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김여정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그냥 뭐 그 발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그래도 뭐 그냥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하고 그냥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뭐 김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싸우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받아주고 뭐 항상 북한 그랬죠. 항상 북한은 뭐 항상 뭐 많이 보시다시피 항상 그랬고요. 이거하고 좀 반대돼 있는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죠.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데아티아, 현대로템, 신원 이런 것도 이제 잘 가다가 폭락 떨어졌죠. 그리고 인디에프 다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 이런 패턴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코아스, 뭐 JST나 뭐 세명전기, 광명전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식인데 그럼 반대로 전쟁 관련주는 어떤가라고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죠. 빅텍 보시면 김여정 그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급등 안 했죠, 이거. 예.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도 반대로 보면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것도. 얘도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북 관련주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뭐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아, 이거 한번 해도 이제 땡겨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만 있으면 그냥 드는 거죠. 그냥 드는 건데 이번 김여정 발언은 이거 과감하게 못 들죠, 이거 빅텍. 이거 만약에 그 어떤 김여정의 어떤 그런 발언이 그 이 대북 관련들의 폭락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굉장히 뭐 위협적이었다거나 어떤 그런 이슈가 예상된다고 하면 이 빅텍 땡겼는데 이거 지금 못 땡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북 관련주, 대북 테마주도 아직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다, 일시적인 하락.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뭐 농업 관련주도 오늘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그 농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대북 북한에 지금 식량이 좀 부족하고 뭐 백신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식량을 뭐 주겠다, 백신을 주겠다. 근데 북한이 답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오늘도 그 곡물 관련주들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그냥 대북 관련주구나, 걔네도. 예전에 그게 곡물 가격 움직일 때도 좀 움직이고 막 그래서 곡물 가격 관련주인가 이랬는데 아, 그게 그냥 대북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도 다 대북 관련주로 지금 편입돼 있고요. 이 대북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 굉장히 큰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빅텍도 이렇게 보시면 이 세력들이나 어떤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2년 기다리고 있어요. 2년. 이거 같은 가격에서. 이거 개인들 이거 2년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면 이거 못 견디죠. 못 견디는데 지금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등락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2년을 끌고 가고 있죠. 이 자리에 묶어놓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시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먹을 자격 있죠. 이거. 예, 이거 들면.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지금 1회 1비 너무 할 필요 없고 예, 대북 관련주 오늘 좀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당장 뭐 내려오는 칼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뭐 여러 종목 있죠. 뭐 이화공영도 있고 이화공영이 이제 흐름이 조금 약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서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이 있고 좀 물린다 하더라도 뭐 대북 관련주는 원래 그렇게 좀 약간 물리기도 하고 뭐 용감한 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의 섹터니까 일단은 너무 많은 비중으로 하면 멘탈 흔들리니까요. 그냥 적당히 사이드 종목으로 갖고 계시면 또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다. 이 흐름이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흐름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고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라서 그냥 이런 급등락이 좀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은 원래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등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비중 크지 않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대북 테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고 유망한 종목들 언급까지도 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까지 오늘장 이슈 토크에 대해서 마무리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50%로 갖고 가고 계신데요. 포트 관리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LG가 12% 수익 기록하고 계시고요. 아난티도 8.8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저는 시장 자체를 좀 약간 경계감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요. 그래서 현금 50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은 한 50 정도만 들고 가고 있고요. 일단 보유 종목 중에는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8,500원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혹시나 흔들려서 지금 저는 세종공업 결국에는 이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요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 8,700원 정도에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시장이 괜찮은데 환율이 오른다. 미국 시장 괜찮은데 환율이 먼저 오른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이 좀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괜찮고 지수는 괜찮은데 이제 그 신흥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종목의 코스닥이 이런 흐름이 불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많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잡겠다. 한 8,500원, 8,550원 정도 오면 그냥 언더슈팅으로 한번 걸렸을 때 아래 꼬리 그 안에서 이제 잡아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올랐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중에서 지난번에 아난티를 이제 5%를 던지면서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도 좀 이제 현금화해서 거기서 10% 정도를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한 5% 정도만 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좀 이후 상황 보면서 지금은 뭐 특별히 이렇게 살 이유가 없고 갭으로 떴다가 이거 오늘 매도 기회죠. 매도 기회. 사실 이거 노란톡방에서 이거 오늘 떴을 때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수익 이상이면 전부 다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거 갖고 있던 거 전부 수익 이상으로 돌아와서 전부 매도했거든요. 매도하고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기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을 때 중간에 이런 슈팅들이 한 번씩 나와줄 때 이때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지 좀 가벼워지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오는 어떤 그런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여기서 상승을 못 해요.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맞고 왜냐하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다시 제자리 와서 또 여기서 또 기다가 또 이런 시도를 몇 번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데 뭐 나중에 돌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좀 지루하다 기다리기가. 그래서 일단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뭐 아난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면은 지난번에 비중 5%로 줄였는데 지금 잘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5%로 줄였는데 지금 그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오면 아난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밑에서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여기서 뭐 크게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운 좋으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좀 약간 한 10,000원, 10,050원 정도에서 일단 5%를 다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0,050원 정도 준다고 하면 일단 10,050원 정도에서 한번 다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좀 재밌는 거죠. VXX. 네, VXX는 자, VXX는 지금 현재 69.7이고 지금 30.95죠. 30.95. 오늘은 지금 소폭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VXX 이거 되게 재밌죠. 이거 지난번에 마이너스 6%였다가 또 이제 좀 지나니까 플러스 5%였다가 지금 또 다시 하루 지나니 또 마이너스 6%. 어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예. 이게 지금 그 보시면은 지수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도 이 VXX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시장이 내릴까 봐 샀던 사람들이 시장이 또 생각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냥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도 그냥 던져버리죠. 손절로. 이틀 동안 11% 빠졌죠. 이틀 동안 11%.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이거 곧버스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지수만 보면. 근데 반대로 오를 때는 또 뭐 한 8%, 9% 많이 오르면은 뭐 2, 3일 만에 뭐 지금 여기 보시면 17.4% 그냥 하루 만에 뭐 17% 막 이렇게 오르죠. 그러니까 이 17%, 7%, 4% 하면은 한 3일 동안 30% 오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또 크게 오르고 또 이제 변동성이 없으면 또 뭐 크게 내리고 이런 부분인데요. 비중 5%로 해서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조금 약간 이런 상품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걸 이제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 이런 변동성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고 먼저 손절치고 손절치면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예전에 곧버스 뭐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죠. 이게 그 뭐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선 크게 경험이 없으신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크게 손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그런 어떤 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할 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VXX 같은 경우를 조금 깔아놓으면 이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거를 이제 자꾸 눈으로 보시다 보면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그것만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일단 이번 주 시황 자체를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파월이 발언하는 어제까지 조금 약간 시장은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발언이 끝나고 나면 주 후반에는 그런 FOMC 회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할 거다, 시장이. 그리고 7월 2일 날 나오는 어떤 그런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그 내일 나오는 이제 그런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크게 좋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시장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좀 약간 프롬라이드 정도의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주식을 일부 들고 현금을 들고 내려갈 때를 기다려서 내려가면은 눈 꽉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굳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여유를 갖고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타봤으면 그냥 좀 주위를 둘러보고 내려갈 때 좀 즐기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좀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과 현금을 어느 정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이 조금 내일부터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또 종목을 아예 뭐 전부 뭐 다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게 또 이제 전략을 세워서 내릴 때 좀 천천히 사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종목을 하나 골라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종목은 대유에이텍입니다. 대유에이텍. 일단 신규로 대유에이텍 네, 신규로 편입하셨습니다. 대유에이텍을 좀 편입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조정 구간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런 패턴의 요런 패턴에 지금 종목들이 시장이 많아요. 윗꼬리 맞고 지금 만들어놨죠. 이화공영도 약간 요런 패턴이죠. 이화공영도 요런 패턴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화공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차트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네, 이화공영도 약간 요런 패턴이죠, 지금. 예, 요런 패턴으로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 대유에이텍이랑. 예, 그러면서 이화공영이 조금 더 앞서 있긴 해요. 조금 더 앞서 있긴 한데 지금 대유에이텍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지금 요런 자리죠. 대유에이텍이.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이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 이런 자리. 지금 대유에이텍이 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자리. 그러니까 보시면 대유에이텍. 네. 보시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화공영이랑 지금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그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맞고 여기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은 적죠. 그럴 확률은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매매에 가담을 해보긴 하는데 이화공영처럼 이렇게 눌릴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이 좀 눌리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시장을 조금 약간 눌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내린다라고 어느 정도 염두에 놓고 종목을 이제 사는 거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 사업 이제 차량 시트를 주로 만들고요. 기아차 광주 사업장에 이제 독점으로 시트를 공급하고 있고 화성 이제 사업부에서는 그 코란도 렉스턴 K9 이런 시트를 화성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박근혜 관련주였죠. 박근혜 관련주.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지 대선 테마주를 만들고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박근혜 관련주였는데 예를 들면 오픈베이스가 옛날에는 안철수 관련주였죠. 근데 지금 최재형 관련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 대선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은 이 사람한테 엮였다가 저 사람한테 엮였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가나라는 생각도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대유 같은 회사가 또 있죠. 계열사가 대유 AP. 예, 대유 AP도 지금 약간 뭔가 만들어가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유 플러스도 지금 먼저 가고 있죠. 예, 지금 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유 에이텍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대유 에이텍, 대유 플러스 그리고 대유 AP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얘네 회사가. 그럼 얘네 회사에 뭔 일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대유 플러스라는 회사도 뭐 자동차 전부 다 자동차 부품에 연관돼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어떤 대선 테마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경선에 참여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그 지금의 어떤 최재형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최재형 관련주에서 상한가야 해서 딱 보면 이미 벌써 다 만들어놨죠. 이미 만들어놓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앞전에 만드는 흐름 속에서는 사실 이게 뭘로 올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눌리고 뭐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상한가 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 놓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신에 이제
약간 안전성을 한번 이제 보면 시가총액 지금 1,700억 정도 돼요. 1,700억. 매출이 1조가 넘죠. 1조가. 예, 자동차 어떤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조금 그 안전성이 있다. 그 거래량도 많죠. 거래량도. 예, 거래량이 없으면 제가 방송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거래량도 많고 오늘 8천만 주 터졌죠. 8천만 주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 어제죠. 어제 8천만 주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작년에 472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러면서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아니다. 당기순이익도 한 200억 정도 냈고 올해도 당기순이익 한 14억 정도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회사가 불안하진 않다. 일단. 테마주로 엮일 수도 있고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품주로 또 엮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 방법은 일단 보시면 지금 현재 1,525원인데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일단 여기 이 지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고 1차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요 지점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죠. 요 지점에서. 그리고 중간에 조금 혹시나 뭐 많이 한 번 더 나눠 사고 싶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요 정도 지점부터 나눠서 사면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나눠서. 요게 일단 요 정도 여기 이 부분을 이탈하면 그러면 일단 지켜봐야죠. 예, 그러면 약간 이제 시장 상황이나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서 1,400원 초반대까지 이 윗꼬리 맞고선 여기 자리를 끝내줬던 이런 자리들까지 어느 정도 열어놓고 산다. 열어놓고 밑으로 밀려도 어느 정도 나눠서 계속적으로 좀 담아놓으면 다시 반등 나오고 충분히 본전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라도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1차 매수는 오늘 저점이 1,480원, 그러니까 75원 여기를 이제 많이 주고선 요 부분을 1,485원에서 제일 많이 머물러 있다가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막판에 좀 들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1,485원에서 한 5% 정도를 사고요. 5% 정도를 사고 일단 뭐 다음 시간 전까지 그 1,405원을 준다면 거기서 5%를 추가적으로 사서 평단가를 한 1,450원 정도 부근에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편입을 해서 한 10% 정도 편입하려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 종목의 제왕 시간에서는 신광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수익을 위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대응 방법도 전반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신규로 대유 에이텍을 편입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다른 테마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가격 전략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분할로 진입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1차 매수는 1,485원에서 5% 매수, 또 2차 매수는 1,405원에서 5% 추가 매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하시면 세세하게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매수가는 13만 3천 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넥신은 최근에 효과가 다른 백신들보다 높지 않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매수가를 터치하고 계속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제넥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약간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은 이 앞전에서 이 자리에서 좀 잡아주면서 옆으로 기면서 자리만 좀 잘 만들어줬다면 이번에 그 인도 그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나왔을 때 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종목이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효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그 재료가 완전히 거의 좀 소멸된 듯한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제넥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데 그게 왜 올라가는지를 또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 많이 올랐거든요. 셀리드 지금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죠. 지금 임상 뭐 코로나 백신 뭐 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셀리드라는 종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올랐다 지금 눌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이거 자리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거 뭐 세력이 한번 이거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한번 다시 대반등은 주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반등 나오면 이걸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자르고 나오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진원생명과학,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백신 지금 다시 한번 달리죠. 이렇게 제넥신도 이렇게 달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코로나 백신 개발만 좀 괜찮았다면,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이 제넥신이 그 제넨바이오하고 SL 맥시젠, 그 바이넥스, 포스텍, 그리고 그 뭐 국제 백신 연구소, 뭐 카이스트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이미 1,000만 도스를 선판매를 했어요. 1,000만 도스를 선판매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청천벽력이 떨어졌죠. 뭐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지금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맞을 거 다 맞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또 있으니까 지금 가격도 여기였다면 19만 원이었다면 뭐 아니면 여기 뭐 16만 원이었다면 이거 당장 빨리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8만 원이죠. 뭐 8만 원. 지금 8만 7천 원. 이 8만 7천 원 가격은 뭐 다시 또 올 수 있죠. 뭐 다시 또 올 수 있고, 이 앞전에도 이 8만 원, 여기 지금 12만 원 찍고 다시 조정받았다가 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9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8만 원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걸려 있었다면 이거 못 팔면 다시 가격 못 올 수도 있겠죠. 겁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릴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빨리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격에서는 뭐 사실 이 가격에서는 이거 뭐 그냥 버텨야죠. 뭐 일단 버텨야 되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꼭 13만 원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13만 원대까지 버티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버텨야 된다, 이거. 버텨야 되고, 다시 반등을 주면 12만 원 이상권에서 마이너스를 크게 줬던 종목이 마이너스 상당 부분 줄여서 준다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 이게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이 매물 때문에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니까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팔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 그 반등에서 그 요즘에 이제 그 반등을 주는 어떤 그런 종목들처럼 반등을 주면 좀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반등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뭐 임상 어떤 부분에 뭐 성공, 뭐를 임상을 한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은 그 셀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 투약을 했고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 정도에 그 조건부 허가를 낼 계획이다라고 해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그런 어떤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좀 이 시장에서 좀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면, 그럴 때는 좀 천천히 정리하시는 마인드로 갖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라가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서 폭락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놓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추세라서 약간 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 효과 논란으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손실이 조금 너무 크시니까 당장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하자, 빠져나오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포스코고요. 매수가는 34만 3,346원, 비중은 1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철강주도 요즘에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는 철강주에 대해서 2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오늘도 장중에 매수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포스코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모양을 보시면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또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지금 약간 그
소외돼 있고 소외됐죠. 이제 좀 소외됐고 그리고 연준도 이제 철강석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죠. 오르기를 원하지 않고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약간 지루해질 수 있어요. 지루해질 수 있고 내려와서 현대차가 주가가 피크를 쳤을 때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좀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참 동안.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참 동안 지루해질 수 있죠. 이게 지금 몇 개월, 한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요런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요런 상태. 지금 포스코로 치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인데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다릴 거냐, 다시 돌아서 올라올 때까지. 아니면 나는 그냥 다른 종목 할 거냐, 팔고. 근데 뭐 저라면 저는 그냥 본전 이상 되면 매도하고 그리고 천천히 좀 다시 보겠다. 이거 이렇게 눌릴 게 눈에 보인다.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현금화하고 지금 대응 방법은 지금 결정을 하자. 지금 결정을 하자. 계속 그냥 가만히 올라오겠지, 당장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올라올 패턴은 아니다. 포스코가.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뭐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분께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뭐 저 같으면 일단은 요 볼린저 밴드 상단 35만 8천 원 일단 목표가 짧게 보고 한 35만 원 이상권역에서는 그냥 수익 실현하면서 계속 비중 줄이고 또 들고 있다가 또 그 이상 주면 또 수익 실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종목 너무 급하게 팔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수익 주면 또 현금화해서 현금 갖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 좀 갖고 있다가 또 수익 주면 또 현금화해서 또 갖고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을 조금 조율하면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들이 화학주처럼 지금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전 이상이 됐을 때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35만 원 이상권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수익 실현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무자님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세 번째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종목은요, 아이진이고요. 매수가는 32,777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연제약과 코로나19 바이러스 mRNA 백신의 생산 및 후속 후보물질 공동 개발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요즘에 또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무자님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그래도 차트로 보면 지금 고점 부근에 있어서 더 가져가도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진짜 고민되시겠네요. 네. 저도 보면서 참 고민되네요. 네, 일단은 방법을 보자, 방법. 이연제약 지금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앞전에 시세를 또 많이 이제 내면서 1파, 2파, 3파째 지금 가고 있죠. 이 3파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연제약을 보면 힘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내려올 때는 또 이게 팍팍 이렇게 내려오는 또 그런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연제이랑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진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또 다시 이걸 살려내면서 지금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팩트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박스권에 있다. 박스권에 있으니까 수익 실현을 너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예. 지금 파는 권역에 왔죠. 오늘 한번 찍어준 거죠. 찍어준 거고 내일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팔 필요 없겠죠.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상담을 딱 의뢰하셨어요. 이거 만약에 내일 이거 마이너스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예, 밑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 한 번에 안 팔고 한 절반 정도만 일단 팔고 일단은 매도 마인드로 보자. 한 최소 절반은 잘라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후 상황 보자. 지금 당장 여기서 기술적으로 쏘기에는 위로 쏘기에는 조금 차트의 완성도가 조금 약간 떨어지거든요. 일단 위로 만약에 그냥 쏘면 이거 윗꼬리 맞아요. 윗꼬리 맞고 지금 보시면 수급도 아직 좀 살아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도 좀 샀고 오늘 좀 샀죠. 어제 오늘 조금 샀는데 이게 어제 오늘 샀다고 해서 여기 앞에도 보시면은 어제 오늘 샀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계속 연속 사는 건 아니죠. 또 사면 또 팔고, 앞전에도 사면 또 팔고 이러죠. 그러니까 오늘 샀으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외국인들이 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수급은 그냥 아 오늘 얘네가 사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일 또 올라가면 앞전처럼 이틀 동안 이렇게 샀다가 이제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뜨면 여기 쏟을 수 있구나. 그냥 물량을 이렇게 지금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3일 동안 이렇게 산 다음에 그 다음 날 1,150원 뜨니까 외국인들 1,200억 정도를 그냥 쏟았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팔아버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650원이 하락하는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 2,250억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단위가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라서 20억이죠, 20억, 12억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어쨌든 단위는 그런데 이런 패턴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서 끌어올려 놓고 슈팅이 나오면 팔고 그 다음 날 확 꺾어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도 일단 절반은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절반만 먹고 뭐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고니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형태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또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한번 또 단가를 또 낮춰볼 수 있으니까 지금 32,000원인데 그 안 팔아갖고 다시 3만 원 내려오면 31,000원 내려오면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챙겨놓으면 마음 편하죠. 밑에 다시 사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매매를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하시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진에 대해서는 지금 절반 수익 실현을 하고 대응하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상담은요. 고려시멘트입니다. 매수가는 5,300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네요. 시멘트주 최근에 호재가 나왔죠. 7년 동안 동결됐었던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에 이제 5% 넘게 오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만들어놨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게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놓다가 뽑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참 따라가기 힘들죠. 다시 누를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누를 것처럼 보이고 조정 주고 다시 또 만들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위에서 며칠 이렇게 걸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뽑았죠. 이때 뽑았을 때 이유도 없어요. 수급으로 그냥 볼게요.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뽑았죠. 외국인들이 뽑고 나서도 지금 위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사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시멘트도 이제 원자재 이런 것처럼 공급 절벽이 뭐 있어서 뭐 대란이 우려된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가격 인상 기대감에 이제 올라간 거죠. 시멘트주들이 근데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괜찮았는데 이 종목도 대북주 혹은 이제 대선주죠. SOC 사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이 고려시멘트가 뉴딜 정책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뉴딜 정책 처음 나왔을 때 그린 뉴딜 이런 얘기 없을 때 그냥 이거 뭔가 또 어떤 건설 이런 쪽으로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북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고려시멘트도 예전에 좀 약간 시세를 많이 줬었는데요. 한번 뽑아놓고 지금 조정 중이죠. 조정 중인데 지금 매수가 5,300원이죠. 5,300원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이 15%. 조금 이게 이렇게 눌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조금 사셨어야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세요. 이게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어쩌면 뭐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이런 걸로 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올라갈 것 같죠. 그냥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슬금슬금 조정을 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갈 것 같죠. 이렇게 바로 갈 것 같처럼 모양이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비중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 5,300원에서 15%를 사셔갖고 약간 위쪽에 사실 때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밀렸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열어야 된다. 여기까지 시장이 내려오면. 근데 보통은 절반 수준에서 돌리죠. 근데 지금 11선 터치했으니까 돌릴 확률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절 구간이 아니다. 손절 구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나눠서 사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보니까 아까 제가 추천드린 종목 생각나죠? 대유에이텍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바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따라가면 안 된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눌릴 수 있다. 지금 그 고려시멘트처럼. 그러니까 좀 약간 분할 매수하려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기존에
대원화성 이런 종목도 지금 추천 기존에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윗꼬리 맞고 이렇게 물량 모아가고 있죠. 이런 것도 이게 눌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어떤 마인드로 같이 조금 보시면 요즘에 시장에 뭐 이렇게 할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네. 보시면서 천천히 모아가면서 나중에 시세 오를 때 그때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 이제 내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